근데 우리 김혜리 선생은 남자 여자 역을 갖다 가리지 않고 남자 역을 할 적에는 주로 소년역, 이를테면 사도세자에서 정조 어린 시절, 예, 그런 역을 했고, 그리고 거의 이제 여역을 많이 했는데, 여역 중에서는 그 남녀 히어로 주인공 그 두 남녀의 사랑을 그 남자를 뺏는 그런 그 요구역, 예, 그런 역을 많이 했고요. 예. 그리고 그 옆에 허숙자 선생은 아까도 보셨지만 아주 기갈찬 장군, 충신, 뭐 그런 역들을 많이 하셨고, 그리고 그 옆에 조영숙 선생은 어쩌면 제가 그 임춘행 선생의 그 붓가락이 그 우리 다 무슨 누구류 하는 그 파가 있잖아요. 근데 임춘행 선생의 그 붓가락을 갖다가 가장 많이 배우신 분, 그런 분이고, 특히 그 장화홍련전의 그 이복 남동생 장쇠 있죠? 장난꾸러기, 춘향전의 방자 같은 그런 역의 아주 독보적인 존재입니다. 근데 작년 여름에 국악당에서 올렸던 이소자 씨가 주관했던 대춘향전에서는 월매를 하시더군요. 또 이 둘은이 왕년에 예전에 그 여성국곡을 작곡에서부터 그 대사 스토리까지 가장 많이 기억하고 계신 분이 이 조영숙 선생님하고 김혜리 선생님이에요. 그 다음에 팬으로서 제일 많이 기억하는 건 이정섭이고. 네, 뭐 말씀 들으셨겠지만 선생님들이 워낙 다 60년의 산 증인이셔서 5년 촬영한 저희가 한 걸 굉장히 이제 흡족해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50년대, 60년대의 자료나 이런 걸 구하지 못하다 보니까 선생님들 보시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많았을 수도 있는데, 그런 거 감안해서 관객분들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바로 질문 응답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무슨 판소리며 뭐 창국이며 그거를 예전에 많이 봤는데 제 머릿속에 그러니까 여성 창국은, 여성 국곡은 굉장히 그러니까 뭐 천박한 것, 아니면 뭐 제가 여자라서인지 여성이 남자 역할을 한다는 거, 그거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한 편도 안 봤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조영수 선생님 나오시는 그 페스티벌 봄에서 했던 그 이제 뭐 이렇게 무슨 모노드라마 같은 걸 봤었거든요. 근데 아까 영화 장면 보면은 거기에 그 국립극장이 생기면서 그 김현수 선생님 언급한 게 있잖아요. 그 과정을 조금 좀 알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에서 주입이 됐기 때문에 이제 창극을 볼 기회가 한 번도 그동안 없었던 거 아닌가 싶고, 지난주에 보고 오늘 보면서 아 정말 내가 잘못 알고 있었다구나 하는 거를 느끼게 됐고요. 앞으로 이제 여성국곡 열심히 저도 팬이 되겠습니다. 어디 가서든지 하는 얘기인데, 여성국극이라는 분야의 이 무대 예술, 우리 대중 예술을 잘못 해석을 하면은 여자들끼리만 하니까 무슨 뭐 저질 예술, 뭐 싸구려 예술 이런 식으로 매도하는 사람들 많았었어요. 근데 그 얘기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하면 모든 남녀가 통합계해서 같이 연극하고 판소리들 하고 이런 시절에는 서로가 그렇게 헐뜯는 그런 게 없었는데, 여성 국극이 이제 유달리 대중한테 인기를 많이 얻고 전쟁 후에 얼마나 삭막하고 볼 게 없고 그런 우리나라 예술계가, 대중예술계가 통틀어서 그저 쇼단, 안 그러면 지금보다는 많이 질이 떨어지는 영화였겠지요. 그런 거, 또 정극을 하는 좋은 배우들이 있었지만 그런 거는 흥미거리가 잘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중들이 좀 따분해하고, 그런 때에 엄청 어려웠을 때에 여성 국극이 너무나 화려하게 무대막을 올렸는데, 이게 정말 훌륭한 예술이 아니면 사람들한테 감흥을 주지 못하거든요. 근데 여성 국극 무대가 많은 사람들한테 그렇게 오랫동안 사랑을 받았던 원인은 그 여성 국극을 했던 배우들이 가지고 있는 기량, 그런 것은 어디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고 뒤처지지 않는 최고의 예인들이 하셨어요. 박규희 씨, 김소희 씨, 임춘행 씨, 임유행 씨, 자관 그런 사람들은 유명한 하다고 인정받는 명창들하고 섞여도 절대로 그 사람들 뒤에 설 수 없는 독보적인 존재들이었는데 그런 훌륭한 것을 예술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 여성국극을 했기 때문에 너무나 훌륭한 무대 예술이 됐었던 거고 남자 역할을 여자가 해서 그거는 흉이 될 수가 없죠. 예술은 어떤 형태로든 표현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건데 그 당시에는 남자 배우가 창을 해서 주연을 할 정도가 되면 전부 40, 50이 넘었어요. 그러면은 객석에서 구경을 하는 사람들이 실감이 안 나잖아요. 근데 우연찮게 여자를 분장을 시켜서 이대령을 시키니까 너무 곱고 이쁘고 그러니까 관객들이 엄청 좋아하니까 그럼으로써 이 여성 국극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 어려웠던 6.25 사변 겪고 그랬던 우리들한테 너무나 훌륭한 꿈과 훌륭한 예술이라는 인정을 받고 그랬었는데 이것을 같은 예술을 하는 사람들이 여성 국극은 무슨 사이비 예술처럼 여성 국극이 노래를 외국 노래를 합니까? 무슨 뭐 춤을 외국 춤을 춥니까? 전통적인 우리나라 음악, 우리나라 춤, 우리나라 스토리를 가지고 무대를 만들어 가는데 그거를 천하다고 하면 다른 사람은 뭔데? 그래가지고 여성 국극이 이렇게 아까 나 보면서 참 눈물 나려고 그랬는데 계속적으로 신인들이 나와서 그 화려하고 멋진 그 무대들을 지금 젊은 사람들이 이어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데 지금 그럴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인식들을 하니까 정말로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했던 건 사실이거든. 그래 놓으니까 또 나라에서 보조도 안 해줘요. 가끔 어쩌다가 1년에 한 번 정도 어느 작품에 그저 기천만 원 대주는 거 이거 갖고 됩니까? 이 여성 국극을 한 번 무대에 올리려면 보통 몇 억이 들어가는데 몇 천만 원 줘가지고 보조해 줬다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성 국극이 이 사양길을 걷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나라에서 이제 무형문화재도 만들고 다 예술계를 위해서 다 힘써 주신 건 좋은데 국립극단을 만들면서 거기에 여러 가지 분야가 다 들어갔거든. 그러니까 그 예술만 해서 먹고 살 수 없는 참된 예술가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근데 거기서 빠졌어요. 여성 국극이. 그 빠진 이유는 그 빠뜨린 사람들이 알겠지만 참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원통하고 절통한 얘기지만 그래서 이제는 일꾼이 없어서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좀 더 노력하고 그래가지고 정말 아주 훌륭한 대중예술이거든. 우리나라 걸로 하는 그것이 좀 더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져서 사랑받는 그런 때가 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우리 김혜리 선생이 참 말씀을 간단 명료하게 잘 하시는 여성 국극인들 중에 가장 영리하신 분인데 역시 늙으셔서 한이 많아졌나 보네요. 말씀이 많으세요. 천하다고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 비유를 들게요. 클래식 뭐 벨칸토 창법이다 뭐 이런 이들이 대중가요 가수들 천하게 알죠. 이를테면 세종문화관에서 패티김 이미자 이분들이 40주년부터 세종문화회관에 빌려줬지 그전엔 안 빌려줬어요. 천하다고.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자기네들만 판소리를 전공했던 그것도 남자분들이
5.16이 나면서 김종필 씨가 문화예술 이런 거를 하면서 국립단체를 만들 적에 자기네들 혼성창극단들은 손님이 없었거든. 근데 여성국극은 터지거든. 그러니까 이 여성국극도 고급 인류 여성국극에서부터 수요가 공급이 적으니까 수요가 딸리는 거지. 이러다 보니까 인류극단에서 촛대 이 창제비하거나 국년학교 하는 것들도 나가서 극단 만드는 바람에 천소리도 듣게 됐어요. 엉터리들도 되게 많았거든. 내가 아는 여성국극단 이름이 13개예요. 13개. 근데 그 중에 인류스러운 건 한둘 셋 네 개밖에 없었습니다. 예. 열날 때는 목소리가 올라가고 그래. 그래야 말이 재밌지. 오요요요요. 내가 무슨 교수 강의야. 이렇게 돼서 천어되는 얘기도 나왔고 그랬지만 여성국극 계기가 일제 때 그 일본 사람들이 내선일체라고 그래서 자기네들은 내륙이고 일본 땅은 한국은 반도라고 그랬어요. 조선은. 그래서 내선일체라고 그래서 하면서도 반도의 예술을 살리느라고 조성성악연구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대표적인 분들이 이화중선, 김소희, 박귀희, 박초월, 박록주 이런 1세대 어른들. 그분들이 일본에 가서 보는데 일본에 다카라즈카가 있는 거예요. 그거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여자가 남자 역을 하고 예쁘니까 그거 참 재밌겠다 싶어서 왔는데 해방이 되고 자유사상도 오니까 남녀 혼성단체에서는 여자들이 남자 시중들 쥐들어줬거든. 빨래도 해주고 밥상도 먼저 차. 우리끼리 한번 해보자 이러고 했던 어떤 우리나라 그 판소리의 한이 여성국극의 효시가 되지 않았나. 여자들 중에도 내가 하나 차고 나왔으면 그냥 이딴 남자 새끼들 다 죽일 텐데 하는 이가라. 이 한에서 여성국극이 시작되지 않았나. 제 나름의 결론은 그렇습니다. 원래 제가 그 선생님들이랑 같이 이제 집일을 하면은 거의 이제 인사만 하고 내려가는 경우가 많아요. 선생님들이 워낙 이제 말씀도 잘하시고 하신 말씀도 많으시고. 그런데 어쨌든 이 영화는 어떻게 보면은 이 선생님들의 좀 한풀이가 되는 자리였으면 하는 마음도 같이 좀 담아서 좀 만들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4월 18일부터 이제 이 인디스페이스 그리고 22일부터 인디플러스에서 이제 상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재밌게 보셨다면 좀 주변에 많이 좀 소문 내주시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 영화 그러니까 여성국극 선생님들이 또 모시고 이제 말씀하려니까 좀 많이 그러니까 여성국극이 이거를 이제 시작하면서 과연 이제 지금 현실에서 막 살아날 수 있을까 뭐 이런 회의감도 들고 이러면서 시작을 했지만 또 선생님들을 만나면서 여전히 이 무대를 서시는 걸 보면서 어떤 형식으로든 정말 공연은 계속 될 수 있겠구나. 이거를 좋아하고 이걸 하려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연결다리가 이 여성국극이 어떤 형태로든 다시 또 지속되는 연결다리가 이 영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현정 감독 그리고 김혜정 감독 또 김현경 또 작가 그리고 피소연 작가 세 사람 참 애쓰셨어. 아까 혹자님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제 4월 27일에 남산 한옥마을에서 놀부전 공연을 하십니다. 시간은 저희가 지금 정확히 알 수가 없어서 찾아보시고 그 한국국극예술협회나 옥당 국악국극 보존회가 카페가 있어요. 다음에 그래서 국극에 더 관심이 있으시고 국극을 조금 더 찾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그 카페들을 좀 찾아보시면 뭐 공연이 작은 공연들이 계속 있거든요.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자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